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병국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파주시가 이미 인구가 50만이 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또 대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파주시의 모든 운영 시스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과연 그 50만 인구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역량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 내지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그런 방식들, 또는 제가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앞서가는 회사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파주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파주시의 모든 것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에서 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 당내 4인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지선과 총선 등 많은 도전을 한 결과 이번이 첫 본선 티켓을 거머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 10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출마를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항상 그 낙천의 그 아픔을 이제 겪었죠. 이번에 이제 5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이제 경쟁하던 분들과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잡음 없이 했고요. 또 경쟁하던 3사람, 그분들이 제가 결정되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저한테 지지를 해 주었고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직과 민간 기업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파주시장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민간 기업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이렇게 정의해주는 한마디가 무엇이냐? 정치인이냐? 뭐 최고 경영자냐? 뭐 행정한 사람이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최고 경영자가 저를 정의해주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이라는 그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그 분야에서 보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제가 뭐 습득하고 또 외국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체화돼서 저에게 이제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합리성, 추진력 이런 것들이 타 후보보다는 제가 아마 좀 탁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경쟁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파주시의 최대 현안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주시는 이제 극명하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쪽 신도시 지역에서는 역시 뭐 교육과 교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이 안 된다. 불균형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현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파주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불균형 해소라는 것은 이제 농촌 지역, 저 북동부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의 어떤 무엇인가 이제 그분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경제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이제 스마트 농업 기반을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 인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 지도사라는 그 직종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 농업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뭐 컨설팅을 할 만한 그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그 하소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금보다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채용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스마트 농업에 대한 그런 원활한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 유통 물류센터를 우리 파주 지역에 유치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파주의 그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일 텐데요. 그 2년 전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그 경제성 이유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B2C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뭐 노선이 이렇게 또 변경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 된 건데, 우리 과연 이 접경 지역에다가 과연 그런 B2C나 이런 것들을 과연 그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똑같은 잣대를 꽉 대야 되느냐. 가뜩이나 여긴 접경 지역이라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꼭 그런 뭐 B2C나 뭐 이런 뭐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이거야말로 정말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이건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만 무성했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 원희룡 그 장관한테 이미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이게 안 되면 아마 우리 뭐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이 파주 지역에서는 발 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거의 반협박성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 중에서 대표 공약을 두 가지 꼽는다면 어떤 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 혁신, 교통의 그 편리함을 확보하는 그거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문화도시를 만드는 거죠. 문화도시가 하나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면서 우리 문화적인 그 토양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헤일이라는 그 예술인 마을도 있지만, 그게 지금 이제 출판 도시 쪽에 가시면 아마 거기 반 이상이 그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작업실이라든지 아니면 공방이라든지 이런 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 이상이 있고, 이 지역민들이 이제 50만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수요도 발생했고,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공급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매치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 파주의 문화의 생산지이면서 또 소비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파주에서의 문화가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저희가 정권교체 성공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구호로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파주도 시정이 교체가 돼야, 그렇게 돼야 정말 효율적인 시정 이제 펼치는 그런 시정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효율성 면에서는 또 창조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해 주셨듯이 이번 6월 1일 날 시정 교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또 파주 교체가 이룩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병국 후보 얘기 들어봤습니다.